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은옥입니다. 네. 되게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네요. 이 라방은 해도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한 3, 4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아메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저는, 아메이를 32살에 저 모습일 때, 아니구나. 저거보다 좀 한참 뒤에구나. 저 때 정말 아기를 키우다가 아메이를 만나게 됐어요. 저 옆에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해준 제 친구. 우리 남편의 회사 사람 와이프. 저 와이프로부터 저는 아메이를 전달받았고요. 그리고 또, 근데 저 친구는 아메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순간에도 저 친구는 아메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비자였어요. 소비자였는데 그 소비자한테 제가 디시드랍스 하나 쓰고 싶어 했더니 아메이 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셨고요. 그분이 저에게 또 아메이를 사업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사업 설명을 듣고 제가 아메이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전달받고도 아메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저 친구는 제 밑에서 물건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아메이를 내 친구는 하지도 않는 그 아메이를 나는 왜 선택했냐? 저는 저거였어요.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전에 찬스 미팅에 뉴핀 되신 분들이 나오셔서 한결같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진짜 잘 살고 싶었어요.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 그 말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 스피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똑같았어요. 정말 너무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싶은데 저한테는 도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내 수입이 끊기는 그 순간 준비되지 않은 그 불안한 노후가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노후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 혼자 가난한 것도 너무 억울한데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 명품백 들고 다녀도 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시장 가방 들고 다녀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자식한테 상속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아메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메이가 막 엄청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저희 남편의 마인드가 뭐였냐면요. 회사 열심히 다니면 괜찮겠지. 회사 열심히 다니고 퇴직하면 잘 살 수 있겠지. 이게 저희 저희 남편의 마인드였어요. 그리고 저는 8년차 유치원 교사였기 때문에 그냥 이력서를 들고 나가도 어딘가 가서 다 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 어린이집을, 내 유치원을 내가 차리면 괜찮겠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메이를 들으면서 제가, 어쩌면 회사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닐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는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어? 남편이 노후 준비하고 있다면 저는 안 하려고, 정말 안 하려고. 그냥 유치원 교사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벌어가지고요. 남편 도와주고 남편 뒤에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저 이 한마디로 제가 해야겠다 마음 먹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퇴직금 있잖아. 3, 4억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3, 4억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3억이라는 퇴직금으로 우리가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벌지 못하고 쓰기만 하는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이 40년,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지? 이 시간을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또 물어봤어요. 여보, 그러면 우리가 3억, 4억 가지고 저 40년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에게 어쩌라고.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이 한마디가 저를 아메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대안이 없구나. 우리 남편도 지금 그냥 직장만 다니고 있지 그냥 미래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포기했어요. 아메이를 안 할 마음을 갖는 걸 포기하고요. 그러면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불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보다 아메이를 하는 게 훨씬 낫겠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저는 아메이를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60세에서 100살까지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 한 달에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아세요? 220만 원. 1년에 2,640만 원.
이걸 40년으로 치면요,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뭐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면요, 집을 바꾸는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출 내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우리가 이자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프시면 안 돼요. 병원 갈 수 없어요. 저기에 병원비 없어요. 차 바꾸시면 안 돼요. 차 할부금 못 내요. 그리고 내 가정에 어떠한 변수도 생기면 안 돼요. 그냥 밥만 먹고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두 부부가 22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이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나 저 10억도 없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물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요. 여러분 저거 2020년도 건데 지금 딱 2년 지나서 2022년도거든요. 우리 짜장면 4,771원으로 드실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기름값 볼까요? 1,489원. 지금 2,000원이잖아요. 돼지고기 뭐 이렇게 쭉 우리가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요. 물가가 너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독서 모임을 하는 친구가 우리 이 책 한번 읽어봐요 이러더라고요. 저 책이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저기에 풍선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애프터 인플레 누가 돈을 벌까? 누가 돈을 벌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 책 잘 읽으면 부자가 되나? 이 마음으로 저도 독서 모임에서 같이 제가 책을 읽기로 했어요. 저 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은요.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래요. 1980년도에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래서 1970년도에 배럴당 2달러 하던 그 석유가 40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치솟은 건 좋은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막 석유가 날리니까 사람들이 저기에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85년도에 제가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해서요. 다시 1970년도까지 우리가 복귀하는데 몇 년이에요? 15년인가요? 계산이 안 되네. 2000년도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2008년도에 또 한 번의 인플레이션이 왔대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왔는데요. 또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요. 또 최악의 디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 확 올랐던 물가가요. 또 확 떨어진 거예요. 저 때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도에 또 인플레이션이 한 번 왔고요. 2015년, 2018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체감하시나요? 체감하지 못하죠. 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가 보다 이랬고요. 그 뒤에 왔던 2011년, 15년, 18년 이 인플레이션은요. 굉장히 애기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연준이 그냥 조금만 금리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확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방심을 했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온 인플레이션은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물가 상승된 게요. 잡히지가 않아요. 물가와 경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경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성장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요. 이 물가를 잡으면요. 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제 이거 부흥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물가가 더 치솟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뭘 결정했냐면요. 일단 물가부터 잡자. 물가부터 잡으면 연준이 뭘 할 거냐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예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빚을 낼 수가 없어요. 기업들이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제품을 생산 라인을 증설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연구 개발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겠죠.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해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인원 감축을 해요. 여러분들 남편의 회사가, 제 남편의 회사가요, 인원 감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 끝나면 계속해서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올 거야 이야기 했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올 거라고는요, 상상도 못 했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올랐던, 그리고 그 떨어졌던 그 물가가,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그 상품이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15년, 20년이 걸립니다. 우회는요, 국제유가예요.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20년 걸렸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에서 막 IT 회사가 난리 났을 때 또 이게 뚝 떨어졌거든요. 그거 다시 회복하는데 15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 노후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데 내가 딱 퇴직을 한 순간가 갑자기 내가 투자한 상품이 막 떨어져. 얘가 15년 동안 계속 떨어져. 내가 60세에 퇴직을 했는데 75세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해. 제가 정말 안정적인 나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너무 결론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이 책을 끝까지 보려고 끝을 봤어요. 마지막에 읽고 책을 던질 뻔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요. 분산 투자하래요. 채권, 주식, 원자재, 달러에 분산 투자하래요. 여러분, 분산 투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만 원을 25만 원씩 분산 투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만 원을 250만 원씩 분산 투자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시드머니가 있어서 1억을 2,500만 원씩 분산 투자 해놓으시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지 내리는지, 국제정세는 어떤지, 이거 다 체크하시면서 살 떨려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요, 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의 환상을 가지고, 투자의 환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달려드는데, 이 책은 정말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이 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재테크의 기본은 넉넉한 월 수익과 연말 보너스예요. 내가 내 생활을 하고 남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재테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재테크는요, 내가 위기 상황에도 버틸 수 있어요. 15년 하락해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빚내가지고, 아니면 아파트 대출금 받아가지고 주식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거 막 떨어지고 있는데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서민에게 가장 좋은 재테크는요, 내가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그냥 나라는 사람이 60에도 70에도 80에도 단돈 100만 원이라도 꾸준히 일할 수 있으면요, 내가 재테크를 통해서 얻는 수입을 내가 일을 해서 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재테크예요. 여러분, 임대소득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전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을 받으려면요, 7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100만 원의 월세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에서는요, 브론즈 빌더라는 핀을 하면요, 100만 원을 줍니다. 여러분, 7억을 모으는 게 쉬우시겠습니까? 아메이 안에서 브론즈 빌더를 가는 게 쉬우시겠습니까? 내가 세레그 100만 원 벌려고 세레그 세팅해서 브론즈 빌더로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더니 파운더스 PT가 되고 에메랄드가 됐네? 연봉이 1억까지도 올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임대소득으로 나오는 저 100만 원은요, 그 아파트가 노후되면 90만 원으로 깎이고 80만 원으로 깎이고 지속적으로 깎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식 너무 좋아요. 재테크 너무 좋고요. 투자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가장 앞서서 월 수입을 더 늘리고 넉넉하게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자금을 확보하는 거, 그게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이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앞에 것만 할까? 뒤에 것만 할까?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두 개 다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조금 내용이 많고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잘 집중해 주시면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메타버스를. 오늘 왜 이렇게 책만 나와?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고등학생도 아닌데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쉽게 풀어놨고요. 진짜 우리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계속 책에서도 신문에서도 메타버스 하는데 그놈의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건 그냥 가상세계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뭐 가상에서 사람이 산다는 거 아니야? 또 막 제페토도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2030년도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소설로 풀어놓은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요, 아침 10시에 조기축구를 하러 가요. 조기축구를 하러 가는데 AR 글라스를 가지고 가요. 지금 저 밑에 있는 글라스는요, 삼성에서 AR 글라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저 추정 이미지예요. 저 AR 글라스를 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배가 이만큼 나온 아저씨가요, 손흥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레이마르로 변신하는 거예요. 각자 AR 글라스를 쓰고요. 자기들이 각자 원하는 그런 운동선수가 돼서 운동을 하는 거죠. 땀이 날 텐데 이게 흘러내릴 텐데 그래도 저 때는 그렇게 하나 봐요. 그렇게 하고 이 분이 대학 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러 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강단으로 직접 가죠. 그런데 아이들을 메타버스로 다 불러요. 가상세계로 다 불러놓고요. 미리 강의실을 다 꾸며놓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위에 상태창에는요. 이 친구가 과제를 했나 안 했나 수업 자료를 그리고 교수님이 다 띄워놓고요. 출석 체크도 이 상태창으로 다 해요. 막 가르쳐 주다 보니까 갑자기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간을 또 스타벅스처럼 카페로 변신시켜서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실습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다시 그 공간을 실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같이 실습도 해보고 동물 해보도 거기서 해보고요.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후배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자동차로 음식은 가상으로 안 먹나 봐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 자동차로 우리가 그 약속 장소까지 이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아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그 차에 앉는 순간 이 시트에 나의 건강 상태가요, 그리고 내 심박수, 혈압 이런 것들이요, 싹 다 체크가 돼요. 나의 건강이 싹 다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비서가 있어요. 버추얼빙이라는 이 비서가 이 사람을 응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동안 40분이 걸립니다. 당신에게 조스라는 영화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앤디가 오케이 보겠다고 한 거죠. 80분짜리 영화를요 40분으로 줄여가지고 앤디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앤디는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어느덧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후배랑 같이 점심을 먹는데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 차 안에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모든 게 식당으로 데이터가 다 전송이 돼요. 그랬더니 내가 앉으니까 종업원이 와서 오시면서 조스 영화에 나오는 라우라우 중국 요리를 엄청 유심히 보시던데 그 라우라우 요리를 드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앤디가 라우라우 요리를 먹겠다고 그렇게 하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요. 이분이 오늘 또 생일이래요. 그래서 후배가 옷을 하나 사주겠다고 우리가 2층 쇼핑몰로 이동을 하자고 2층 쇼핑몰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우리는 막 내가 집에 뭐 있나 생각하고 옷을 다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AR 글라스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 집 옷장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옷장에 내가 어떤 옷이 있는지 쫙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옷과 내 집에 있는 바지와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내가 옷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쇼핑을 마치고 나오면서 또 차 안에서 자율주행차니까 할 일이 없죠. 다시 와이프랑 AR 글라스를 쓰고 우리가 다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와이프한테 내가 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옷을 샀어. 이렇게. 그럼 와이프도 또 보더니 잘 샀다고 칭찬을 받아요. 가장 좋은 칭찬은 와이프한테 받는 칭찬이죠. 그리고 또 이분이 집에 가서 축구 경기를 관람합니다. TV로 관람을 하는데요. 또 어떻게 하냐. 그냥 집에 TV로 앉아서 보는 게 아니고요. 티켓을 사는데요. 골키퍼 포지션 티켓을 사요. 그러면 골키퍼와 같은 시야로 우리가 이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골키퍼의 숨소리, 심장 박동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라이트 고글을 쓰고요. 내가 골키퍼 티켓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공격하는 공격수 티켓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축구 경기를 관람해요. 축구 경기가 끝나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저기에 나오죠? 또 고글을 쓰면 고글에 레시피가 다 나와요. 내 고글을 머리에 쓰면 그 머리 위에 상태창에 냉장고 어느 칸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 재료는 어떻게 손질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또 내 딸의 아바트가 나에게 방문을 해요. 딸은 심지어 나와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앤디라는 사람이 이사갈 집을 알아봐요. 여러분 이사갈 집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부동산 다니시죠? 앞으로는 부동산을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거울세계 메타버스라는 게 있어요. 거울세계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평 집을 둘러보아요. 가평에 집을 얻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요. 여기서 거울세계 메타버스라는 뭐냐면요. 밑에 써있죠. 실제 세계의 모습을 가져가 복사한 듯이 만들어낸 메타버스. 우리 카카오 맵이나 구글 어스가 지금 이거에 해당돼요. 나와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땅이 있네요. 그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지어볼까? 라고 생각했더니 또 어김없이 건축사 버추얼빙이 나왔어요. 지금 설계를 하시면 설계 비용의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설계를 해볼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앤디가 그러면 내가 살 집을 설계해 줘.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저기 그 가상세계 안에서요. 내가 살 집이 이미 다 설계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요. 이제 와이프도 다시 부르고요. 이 메타버스 안으로. 그리고 호주에 살고 있는 딸들도 불러요. 딸들도 불러가지고 이 집을 봐.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인데 어떻니? 근데 둘째 딸이 건축을 전공했답니다. 그래서 또 막 둘째 딸이 이렇게 저렇게 그 자리에서 설계도를 바꿔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최종 가족들이 모두 최종 의견을 내고요. 딱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건물을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설계도가 이렇게 내가 지어줘, 바꿔줘 한다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가상세계 안에서 설계도를 그려낸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가상세계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집을 다 짓고 이제 공사는 따로 들어가겠죠. 집을 다 짓고 친구 기일에 참석합니다. 역시 라이트 고글을 쓰고 친구 집으로 가요. 그러면 친구가 생전에 메타버스 기억을 저장해놨던 카일룸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카일룸 서비스가 밑에 있죠. 주근이의 사람의 담긴 흔적을 인공지능으로 재구성해서 유가족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랍니다. 얘는 딱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4살짜리 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엄마가 무슨 고글 같은 걸 쓰고 아이를 아유 눈물 난다. 제가 그 영상을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왜 이 타이밍에 눈물이 나. 그 영상이 EBS에서 했어요. 저 카일룸 서비스가요, 여러분. 현재 나와 있는 서비스고요. 나와 있는 기술이고요. 저걸 우리는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일만 남은 거죠. 우리가 저 카일룸 서비스 없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친구랑 또 한바탕 친구가 왔어요. 친구랑 한바탕 놀고 볶고 지지고 그렇게 하고 이분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더니 자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잘 다니던 그 캠핑장을, 침실 환경을 그렇게 바꿔놓고 잠을 자는 걸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게 저 책의 앞부분에 소설처럼 나와요. 그리고 뒤에 메타버스가 뭔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걸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상은 미래를 읽고 대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채 뒤처지는 자로 나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지구를 대비해야 합니다. 나 지금도 너무 빡빡한데 막 물가도 오르고 어떻게 기름이 2,000원일 수가 있냐고요. 물가도 너무 오르고 지금도 너무 힘든데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여러분 코로나 끝나기를 엄청 기다리셨죠. 도대체 왜 기다리셨나요?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삶은 더 힘들어졌어요. 집값이 2배로 뛰었어요. 물가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요. 지금 연준이 잡고 있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금리 올릴 거예요. 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요. 지금 너무 힘들 거예요. 경유값이 2,000원이 넘어갔고요. 아이들은 커가서 교육비는 계속 들어가요. 나는 늙어서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몰라. 남편이 어떻게 하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에이, 설마 저런 세상이 진짜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안 올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오면 어떡하실래요? 근데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안 왔어요.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세상이 오든지 안 하든지 준비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준비했으니까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세상에 왔을 때 완벽한 변수고요. 그리고 또 그 세상이 오지 않아도 내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미래는요, 재앙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 미래를 생각하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건 나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 강의 듣고 있는 건 남편 아니고 여러분이잖아요. 와이프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잖아요. 듣는 내가 알 수 있죠. 회사에 가서 일하는 내 남편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하자. 나의 경쟁력을 키우셔야 돼요.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100만 원, 200만 원? 여러분, 그 직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그 직장 사장님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몰라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면 그분도 본인이 하던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직장인이에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아껴 쓴다고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부자가 되지 않아요. 늘 홍진일 리더님 말씀하시잖아요. 쓰레기 봉투 아껴서 뭐 하냐. 450원 아껴서 뭐 하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쓰레기 봉투는 그냥 버리기는 왜 그렇게 아까운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를 고금리 상품으로 만드시면 돼요. 건물 없이 월세 받는 인력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늘리신다면,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내가 나의 능력을 키우신다면, 네 아메이 안에서, 그리고 새로운 역량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아메이는요, 저의 경쟁력을 키우는 아메이였고요, 저를 성장시켜주는 아메이였어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봉 1억을 받은 것도 너무 좋지만 저라는 사람이 성장했다는 게 저는 아메이가 저에게 준 가장 큰 가치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사는 것도 빡빡하고 나는 메타버스 세상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아메이 하시면 돼요. 아메이는 다 준비해 놨어요. 앞으로 바뀔 세상, 그거에 맞는 사업 다 준비해 놨어요. 그냥 나는 이 안에서 버티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 안에서 같이 공부만 한다면 이 바뀌는 세상 따라갈 수 있어요. 저도 저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아메이를 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저 메타버스를 읽으면서 내가 그냥 유치원 교사 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책을 읽을 리도 없었겠지만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내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 아메이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메이는요, 2년에서 5년 플랜이에요. 부업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무자본, 무점포,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메이 수입은 매달 나오고요. 증가되고요. 평생 나오고 상속됩니다. 그리고 연금성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아이에게 상속도 시켜줄 수 있고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이 아메이 회사는요, 1959년에 창립됐고요. 미국 미시건주 A다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450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전 세계 58개국의 해외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나라의 아주 큰 기업보다 아메이 회사가 훨씬 큰 기업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인 회사이구나. 빚이 일원도 있지 않은 그런 회사예요. 아메이 회사는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 이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전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찾아 떠나는데 정말 저는 돈 없으니까 그런 기회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가요, 돈 없지? 너 경험 없지? 괜찮아. 잘 살고 싶은 마음 그 하나만 있으면 돼. 이 아메이를 통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 줄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메이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는 초인류 다국적 기업이고요. 직접 판매 회사로는 전 세계 1등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예요. 아메이 회사의 아이템으로는요, 뉴트라이트가 있습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우리가 비타민을요, 공장에서 나오는 비타민이 아니라 농장에서 나온 비타민, 그것도 유기농으로 길러진 그 비타민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뉴트라이트에 그 많은 비타민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90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이 아메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슈퍼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티스트리가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고요. 원료부터 케이스까지 다 아메이가 책임지는 정말 우리 진피층까지 흡수되는 그런 진피층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퍼스널 케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퍼스널 케어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 아이가 흰 색깔 가방을 가져와서 저한테 빨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세탁기에 돌렸죠. 근데 그 가방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올 화이트의 그 가방이 세탁기에서 꺼냈는데 깨끗해서 나온 게 아니라 초콜릿 범벅이 돼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다시 또 프리워시를 뿌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직구해서 힘들게 받은 가방이거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자고 있었는데 아마 안 자고 있었으면 저한테 등짝을 한 대 맞았을 것 같아요. 이거 체크 안 하고 엄마 좋다고. 사실 체크 안 한 내 잘못인데. 그래서 제가 프리워시를 다 뿌려놓고요. 세탁기에 따뜻한 물로 표백제를 넉넉하게 풀고 얘를 하룻밤 재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돌렸더니요. 가방이요. 깨끗해졌어요. 여기다가 제가 사진을 넣을 걸 그랬네요. 그리고 아메이의 홈테크가 점점 늘어나요. 너무 좋아요. 전 세계 판매 1위 청정기, 정수기, 퀸세트, 아이 디바이스부터 없는 게 없죠. 그리고 우리가 L400, 탈모를 예방해주는, 탈모를 치료해주는 L400이 있고요. 저 요즘 이 바이크 타느라고 하루에 1시간씩 제가 걷기도 해보고 바이크도 타봤거든요. 여러분,
바이크가 땀이 진짜 많이 나요. 완전히 온몸이 흠뻑 젖어요. 똑같은 시간을 걸어도 그렇게 땀나지 않거든요. 이것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데 발 마사지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가 발 안에 들어있는 거 다 아시죠? 이 발 마사지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사업하기 너무 좋게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건 넘어갈게요. 거기에다가 원포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의 좋은 제품을 우리가 아메이에 런칭시키는 원포원. 원포원 회사들이요, 아메이랑 조인이 되면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너무 아메이가 까다롭게 제품을 검사하고 만들고 하니까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요, 아니요, 더 철저하게, 더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면요, 저 회사는요, 앞으로 어떤 회사에도 다 납품이 된대요. 아메이에 들어갔어? 오케이, 완전 프리패스래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제품을 깐깐하게 주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도대체 아메이가 돈이 어떻게 생기는 건데, 야, 니네 100원짜리 물건 1000원에 팔고 900원 이익 남겨서 니네끼리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계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메이 수입은요, 수입의 원천은 유통입니다. 우리가 저런 유통 과정이 있죠. 저 유통 과정에 유통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제품값의 60%에서 80%의 유통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는요, 저 유통 비용을 싹 빼고 아메이랑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그 소비자에게 유통비용을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만큼 너에게 줄게, 유통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아메이 사업은요, 내가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회원가입을 하고 물건을 쓰면 물건을 30% DC해서 물건을 쓸 수 있고요. 전 제품이 친환경 제품입니다. ESG 경영, 우리 아메이가 상 받으신 거 아시죠? 친환경 제품이고요. 쓰던 물건도 다시 돈으로 환불해주는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에도 내가 쓰던 걸 가져갔을 때 반품해주는 게, 마트 한 곳이 있죠. 그곳을 말고는요,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이거 따라했다가 다 본인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아메이에는 내가 열심히 물건을 쓰고 누구와 함께 썼더니 보너스라는 게 생깁니다. 이 보너스가요, 몇십원부터 몇십억까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나오는 그 보너스가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기회도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여행도 보내주고요. 내 자녀에게 상속까지 시켜주는, 대전에는요, 대전의 탑리더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본인 아들에게 상속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그분만 볼 때마다 진짜 나 아메이 열심히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 아이한테 이걸 상속시켜 줄 때 정말 예쁜 네트워크를 제가 상속시켜 주고 싶거든요. 아메이 수익 구조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짧게 축소해서 가져왔어요. 이것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메이는요,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입니다. 니네 그거 웃대가리가 다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웃대가리도 노력하지 않으면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 노력 밑에 있어도 노력한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는, 수입이 역전되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수익 구조를 제대로 안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꼭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 수익 구조 꼭 들으셔야지 아메이가 다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들으시라고 제가 전략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메이는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성장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윈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 라방을 듣게 하신 그분 있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야 그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본인 잘 되려고 여러분들 이용해서 본인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공시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자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메이, 그래,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 건데? 아메이를 파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파는 거 좋죠. 저도 잘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파는 능력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팔 수 있을까요? 파는 것도 팔아서 연금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1억, 2억 내가 샀다 쳐요. 또 사실 거예요?
사서는 답이 안 나와요. 아메이는요, 그냥 슈퍼를 바꿔 쓰는 일입니다. 물건을 쓰는 일이에요. 집에 생필품을 떨어진 순서대로 바꿔 쓰는 일이고요. 내가 물건을 바꿔 쓰면서 공부하는 일이에요. 생필품을 내가 뉴트라이트가 왜 좋은지, 이 세제가 왜 좋은지, 어떻게 쓰는지를 공부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내가 생필품을 바꿔 쓰고 공부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연금이 생기고요. 내 자녀에게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상속 통장이 생기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단 3가지만 해보세요. 제품을 바꿔 쓰세요. 나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아메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나오겠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제품을 바꿔 쓰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이제 대면 미팅이 열렸어요. 이런 라방이 있죠. 이런 라방이든 대면 미팅이든 요즘 유튜브로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요. 그렇게 미팅 참석하고요. 이런 공부를 해보세요. 내가 쓰는 제품을, 그리고 아메이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나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야, 비타민은 WX 먹어야겠네. 이런 마음이 드시면요. 그냥 야, 비타민은 WX 먹어야겠다. 야, 너 비타민 먹니? WX로 바꿔봐. 라고 하고 다니시면, 내 감동을 전달하시면 여러분들 네트워크라는 게 생길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슈퍼 하나 잘 바꿔 써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슈퍼 하나 잘 바꿔 써서 불안한 미래가 준비될 수 있다면 그 슈퍼를 알아보세요. 도대체 어떤 슈퍼인데 연금도 만들어주고 어떤 슈퍼인데 내 아이한테 상속통장을 만들어주는지 그 슈퍼를 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메이에 대해서 약간의 호기심이라도 생기셨다면 저는 오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에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좀 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는 좀 안 들지만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더 공부 많이 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